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자녀 교육을 들으시면서 진작 알았더라면 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지나간 일을 해결하려면 좋은 분위기를 마련해서 내가 그때는 내 마음을 잘 몰라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 너에게 참 미안하다 하고 정식으로 아이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몇 번 정도 대화를 해보면 대개는 맺혔던 것들이 풀어져서 그 이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금방 다가오게 되는 청소년기는 부모보다는 또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녀와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미리 청소년기의 발달 상황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 청소년 심리에 대한 책은 서점에 가면 많이 있죠. 또 그동안 계속 공부했듯이 부모의 사고방식이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바람직한 부모의 가치관은 어떤 것일까요? 이대와 서강대 또 육사 등에서 상담 심리 교수를 역임한 안덕자 교수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제시한 바람직한 가치관 모델을 살펴보면 인간의 궁극적인 절대 가치는 사랑과 정의 또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며 인간은 무엇이 되고자 하는 됨의 과정과 그 이후의 나눔의 과정이 있답니다. 대략 40세 이전까지는 됨의 과정, 즉 열심히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과 같이 죽도록 공부하고 자기 달란트를 개발하는 시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눔의 과정에서 나눠줄 것이 있기 위해서죠. 나눠줄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일찍 무조건 준다고 하다가는 금방 바닥이 나서 다시 뒤늦게 공부를 하는 등의 혼선이 빚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나누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되려고만 하는 것, 즉 죽기 전까지 공부만 한다거나 돈이나 명예를 추구하다가 나눠줄 기회도 없이 그대로 다 두고 가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인생관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그 후에는 제목으로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거죠. 잘 돼야 잘 나눌 수 있는 것인데 내 뜻이 아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고 잘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왜 잘 되어야 하나요? 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었던 시간이 지나고 인생의 중반 이후에는 다시 한번 나의 남은 시간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데 인생의 전반기를 되돌아보면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장기 목표를 조용히 설정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보통 현대의 사람들처럼 나눔의 비전이 없이 내 한풀이로 돈이나 명예 등에 집착한다면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분명히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잔뜩 준다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풍성히 주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오늘의 문제 상황, 옷을 마음대로 입으려고 하는 아이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만 5세 민정이가 아침에 유치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민정아, 어서 옷 입어. 유치원에 가야지. 네, 엄마 옷 다 입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지금은 겨울인데 여름 원피스를 입으면 어떡하니? 이 원피스 예뻐. 이 옷 입고 유치원 갈래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하셨죠? 혹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나요? 안 돼. 여름 옷을 입고 어떻게 유치원에 가니? 넌 계절도 모르니? 그 옷 입고 유치원에 못 가. 유치원에 가고 싶으면 이 옷으로 당장 갈아입어.
만 5세경이 되면 자아 개념이 점차로 발달하기 시작해서 외모에 있어서도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려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옷을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입으려는 행동을 나타낼 수 있죠. 그러므로 이 시기의 아이가 특별히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은 발달 특징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는 자신이 특히 좋아하는 옷이나 물건에 애착을 갖게 되면 그 외에 다른 점은 고려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죠.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엄마의 생일 선물을 준비하라고 했더니 자신이 좋아하는 인형을 선물하는 것 등이 되겠죠. 그럼 지도 방법을 알아볼까요? 아이가 외모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부모와 자녀 간의 옷 선택의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는 가능한 한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아이가 멋만 부린다고 여겨서 야단치지 말고 자신의 관심을 자율적으로 발휘해서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겠다고 떼를 쓸 경우에는 의복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어서 계절에 맞는 옷을 스스로 선택하여 입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외모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치마보다는 바지가 활동하기에 편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줘야겠죠? 만약 3세가 되어도 반항하는 것 같은 언동이 보이지 않고 언제나 엄마가 말하는 대로 얌전하게 따르면 양육하기에는 좋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이라면 끊임없이 움직이고 짓거리고 중얼대고 무엇이나 만지고 싶어 하는 거죠. 이때가 제1반항기인데 아이는 이미 가정생활이나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개성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 때죠. 개성이 점점 명확해지면서 더 경험을 쌓고 자신의 존재나 능력을 확실히 하려고 하는 기분이 강하게 됩니다. 아이는 몸의 움직임에 자신이 생기고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등 모든 것에 호기심을 크게 나타내어서 지식욕이 한없이 나타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유스럽게 행동하고 싶다는 희망이 대단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지 말라고 하거나 하라고 하는 제한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 이루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이는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어머니의 과보호가 아닌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바람직한 상황의 실례를 들어보시죠. 민정아, 옷 다 입었니? 네. 어머나, 얇은 여름옷을 입었네. 예쁘긴 하는데 추워서 어떡하니? 난 이 원피스가 좋아요. 원피스 입고 갈 거예요. 그래? 그럼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보자.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날씨가 어떠니? 아유, 추워. 아, 추워요. 그래, 추운 날씨에는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따뜻한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하단다.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시원하게 얇은 옷을 입어야 하고 이 원피스는 여름에 입도록 하자. 자, 이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옷으로 골라 입으렴. 네,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알아보자 하고 아이 스스로 경험하도록 해주었고요. 이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옷으로 골라 입으렴 하고 아이에게 한정된 선택권을 부여해 주었죠. 다음 시간에는 29번째로 성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아이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